2025년 9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사건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평범한 아침이 잔혹한 참극으로 변했고 그 현장은 CCTV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샨드라 나가말라야 목 참수 살해 사건입니다. 샨드라는 1974년 인도에서 태어난 남성으로 고국에서 소규모 호텔을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2018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형제가 먼저 정착해 있던 텍사스 댈러스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댈러스 시내에 있는 한 모텔의 매니저로 근무하며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밥이라 불렀고 늘 웃는 얼굴에 화를 내는 법이 없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가해자 요다니스 코보스 마르티네즈는 1988년 쿠바 출신으로 불법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주에서 강도, 차량 절도, 아동 성범죄, 폭행 등 각종 범죄 전과를 가진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그를 여러 차례 강제 추방 명령했지만 쿠바 정부가 입국을 거부하면서 결국 2025년 1월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댈러스의 모텔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며 겉보기엔 평범한 근로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폭력성과 분노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0일 오전 8시경 샨드라는 2명의 직원과 함께 모텔 객실 108호에서 세탁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요다니스였습니다. 샨드라는 고장난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두 사람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샨드라는 다른 직원에게 통역을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요다니스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격분했습니다. 그는 나를 무시했다며 소리를 지르더니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거대한 마체테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다니스는 경고도 없이 칼을 휘두르며 샨드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잔인하게 목과 몸을 여러 차례 베었고 피두성이가 된 샨드라는 가까스로 탈출해 모텔 사무실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와 18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CCTV에는 피투성이가 된 그가 도와줘 라고 외치며 달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다니스는 그를 끝까지 쫓아가 주차장에서 다시 공격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렸지만 그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샨드라가 쓰러지자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과 열쇠 카드를 꺼내 들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는 샨드라의 목을 자른 뒤 잘린 머리를 발로 차며 덤프트럭 옆 쓰레기통으로 던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는 머리를 축구공처럼 찼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 수분 만에 벌어졌고 대낮에 모텔 주차장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샨드라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현장을 지켜보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모텔 직원들과 투숙객들은 공포 속에서 도망쳤고 댈러스 지역 사회는 물론 전 세계 언론이 댈러스 참수 사건이라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경찰 경력 중 이렇게 잔혹한 현장은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8시 30분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요다니스는 여전히 현장 주변에 있었습니다. 피두성이 상태로 마체테를 손에 쥔 채 걸어가던 그는 곧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으며 체포 당시 샨드라의 휴대전화가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요다니스는 범행을 즉시 인정했습니다. 그는 통역을 거친 말에 화가 났다는 단순한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에게는 사전 계획이나 원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순간의 분노가 통제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충동 조절 장애나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사형이 가능한 최상위 범죄인 자본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살인 도중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사실 때문에 강도살인죄도 적용되었습니다. 요다니스는 현재 보석 없이 구금 중이며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사형 또는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3일 후 샨드라의 장례식이 텍사스 현지에서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커뮤니티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온라인 모금 페이지에는 $50,000 이상이 모였습니다. 지역 사회는 그를 성실하고 따뜻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기억했습니다. 한편 사건 이후 이민제도와 형사사법 체계의 허점에 대한 비판도 커졌습니다. 이미 수차례 체포되었지만 추방되지 못한 범죄자가 결국 한 가정의 삶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 이민 관리의 한계, 그리고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극이었습니다. 샨드라의 이름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과 지역 사회는 지금도 그날의 충격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